자연을 숭배했던 우리 민족은 하늘을 향해 소원을 빌고 그 염원을 연에 담아 날려왔다.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온 연. 태양과 달을 경배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만나보기 위해서는 뭔가 멀리 뛰어서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만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연에 날렸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방패연이 가지는 특유의 방구멍, 바람을 자유자재로 타고 날던 그 연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 어떤 다른 비행체보다도 우수한 항공학적인 성질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애군을 담아 날려보내던 주술적인 의미부터 민중들의 흥겨운 놀이로 사용되었던 연. 연은 하늘과 교류하고자 하는 우리 선조들만의 방법이었고 민중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호쾌한 놀이였다. 하늘과의 대화, 천지인 통과 의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 본능의 표현이다. 사람과 하늘을 이어주며 때로는 놀이로,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민중의 소박한 이야기를 담아 하늘을 날던 우리의 연. 줄 하나로 땅과 하늘을 잇던 그 연이 품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염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경기도 시흥시 포동, 가슴이 트이는 너른 공터. 이곳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호쾌하게 너른 벌판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막힌 곳 없이 탁 트인 이곳에 바람이 불어온다. 이 너른 공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저 큰 상자 안에는 무엇이 저리 귀하게 담겨 있는 것일까? 그리고 코끼리 맨다고 늘 거기 들어오다가 빠져갖고 또 가방 속에서 나온 것은 곱게 채색된 연 수십 장. 오늘 이 거친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 우리의 연이다. 시원한 바람을 타고 춤추듯 나는 연. 연을 날리는 이들조차 절로 흥겨움이 배가 된다. 때론 빠르게, 때론 거침없이 상공을 가르는 연. 땅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는 얼레질에 맞춰 연 또한 하늘을 거침없이 가르며 춤춘다. 아무튼 이걸로 다 하잖아. 우리가 낚시질을 할 때 뭐 얼척을 잡았거나 어떤 게임에서 때 이겼을 때 그런 쾌감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쾌감 때문에 연을 띄우고 있습니다. 연을 조종하는 얼레질을 따라 자유자재로 거침없이 하늘을 노니는 색고운 우리의 연. 연은 고대로부터 민중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생활 스포츠이기도 했다. 다양한 색과 무늬로 화려하게 장식된 수십 개의 연. 바람을 타고 나는 솔개를 닮았다 하여 솔개 연자를 쓰는 우리의 전통연. 얼레질 한 번에 흥겨움이 더해지고 바람을 가르며 떠올라 하늘을 곱게 수놓는다. 언제부터 연은 우리와 함께 했을까? 기록에 의한 것은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진덕여왕 원년에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하는 소문을
비담과 염종이 퍼뜨렸던 것이죠. 연에 불을 붙여 마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보이게 했다는 것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이다. 내용인즉슨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연을 전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지난번에 떨어졌던 그 별똥별이 간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담의 군사들이 전부 다 사이가 죽어 있을 때 김유신 장군이 일시에 공격을 해서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한 1300여 년 전의 일이니까 적어도 130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연이 많이 많다기보다도 이용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연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시간이 지나자 점차 민속놀이와 결합하기도 하고 정월 대보름 액을 날려보내는 송액 영복의 의미를 가진 주술적인 역할까지 다양한 이용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중 전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신호연이라고 부른다. 밑에 것은 붉은 점이 4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간에 적을 사방에서 포위해서 공격하라고 하는 의미이고, 위에 이것은 야간에 적을 사방에서 포위해서 공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 안에 그려진 색과 무늬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는 신호연. 이 두 개의 연은 공통적으로 위에 이렇게 둥근 부분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단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순신 장군 신호연에서 공통적으로 이 단갈이가 표현되는 것은 공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아래까치 외단갈이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오후에 또는 저녁 무렵에 적선을 공격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 밑에 것은 요 바탕이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붉은색은 방향이 남쪽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적선을 남쪽에서 공격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연에 쓰이는 연은 색으로 구분되는데 검정, 빨강, 하양, 파랑은 다름 아닌 방위를 의미한다. 홍해 단갈이 연의 경우 초승달의 빨강 연이므로 남쪽을 공격하라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눈에 띄는 것은 빨간 원인데 이건 낮을 의미해서 이 원이 들어간 연은 낮에 실행할 일들을 지시한다는 것으로 세 개 연이 모두 낮에 내리는 지시를 뜻한다. 색과 무늬를 이용한 신호연들은 그 모양과 색으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전통연 공방. 공방 곳곳에 자리 잡은 다양한 모습과 무늬를 품은 연들. 우리의 전설과 이야기를 담은 그림과 무늬들이 연을 가득 채우고 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이야기를 담은 전통연. 자유자재로 바람을 타고 나르는 우리의 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연을 만드는 가장 바탕이 되는 주 재료는 바로 종이. 연을 만들 때 사용하는 종이는 창호지, 백지, 삼첩지, 닭지 등을 물에 죽여 다림질에 질기게 만들어 놓는다. 우리의 전통 연인 방패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이 균형 있게 바람을 타고 날 수 있는 크기가 중요하다. 연에 사용되는 종이는
가로, 세로 2대 3의 비율로 재단하는데 보통 연 크기는 가로 40cm, 세로 60cm 정도다. 마름질이 재단입니다. 재단. 세심하게 크기를 맞추고 잘라내는 것. 이것이 연을 만들 때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다음으로 작업할 것은 바로 우리나라 전통 연인 방패연 특유의 방구멍 만들기. 재단한 종이는 맨 윗부분에 머리살을 싸서 접을 만큼 여분을 두고 한가운데를 둥글게 오려내 방구멍, 즉 바람구멍을 낸다. 바로 이 방구멍을 통해 바람이 통과하며 연이 자유자재로 바람을 타고 놀 수 있게 된다.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방패연의 과학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방구멍의 역할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공군사관학교 실험실을 찾았다. 우리나라 방패연의 우수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직접 연 제작에 나섰다는 공군사관학교 강치행 교수. 그는 다른 나라의 연에는 없는 우리 전통연 방패연의 우수성을 바로 방구멍에서 찾았다. 연을 좌우로 자유자재로 기동시킬 수 있는 비결이 이 방구멍이라는 특수한 바람구멍에 있다고 보고 풍동 실험 장치를 이용 방구멍의 역할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나라 방패연은 그 서양의 연과 달리 싸움용으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싸움용에 맞게 우리 조상들이 그 형태를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연을 날리는 사람이 자유자재로 연을 기동시킬 수 있는 것은 방구멍이라는 특수한 바람구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패연의 방구멍으로 인해 바람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좌우로 자유롭게 내보낸다. 사람과 연이 일심동체가 되어 연을 기동시킬 수 있는 것은 서양은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방패연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풍동 실험 장치를 이용했는데요. 이런 풍동 실험 장치에 연 모델을 만들어서 장착을 시키고 바람이 연 주변을 흐르는 것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스모크 제너레이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바람이 지나가는 모양이 유선으로 나타나게끔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한 것입니다. 먼저 인위적으로 바람을 발생시켜 기류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바람을 맞을 연 모형 앞에 설치된 철선에 특수한 액체를 바르는데 이것으로 바람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좀 더 선명한 기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조명을 켜고 본격적인 실험을 준비한다. 풍속을 올려 바람을 흘릴 준비를 마친 후 철선에 연결한 전극에 열을 가하자 철선에 발라놓은 액체가 타며 공기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시켜주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전통연인 방패연의 방구멍 사이로 통과하는 공기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 방구멍을 통과한 연 표면의 공기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 후면에 모이는 공기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분사시켜 줌으로 인해서 뒤에 정체되어 있던 그 회전류들이 흐름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합력이 줄어들면서 떠오르는 힘을 더 많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구멍이 없는 연의 경우 바람을 마주한 연 뒷면에 공기가 감아들면서 모이게 되고, 이렇게 모여든 공기의 흐름은 정체되게 된다. 하지만 방구멍이 있는 연의 경우 방구멍을 통과하는 공기는 연 뒷면에서 감아도는 공기에 새로운 에너지 흐름을 부과하여 공기의 정체를 해소시키게 된다. 이것은 비행기의 슬롯 날개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슬롯 날개는 비행기 주 날개의 앞부분에 장착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날개를 말한다. 주 날개의 윗면에 소용돌이가 생겨 양력을 잃었을 때 이 날개가 주 날개의 틈새에 공기를 내보내어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류의 소용돌이를 없애주게 되는 것이다. 방구멍의 원리가 바로 이 비행기의 슬롯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방구멍의 비유를 통해 양력을 더 오래 유지시키는 방법. 방패연이 보여주는 항공 역학적인 현상은 그 어떤 비행체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재단을 끝낸 연에는 다양한 그림을 입히게 된다. 우리 전통 연에는 각종 이야기를 담은 민화나 동양 특유의 무늬를 그려내게 되는데, 염료를 사용해 연 안을 채울 다양한 색들을 만들어낸다. 청적 황백흑. 방패연에는 우리나라 전통의 색이자 오방이를 상징하는 오방색과 각종 문양 등을 넣어 그리는데, 여기서 오방색과 오방이란 음양 오행 사상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각각 황색은 중앙, 청색은 동쪽, 검정색은 북쪽, 백색은 서쪽, 적색은 남쪽을 의미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 연에 그려진 그림들은 동양적 의미를 가진 무늬부터 선조들의 신앙과 믿음을 담은 민화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과 의미가 무척이나 다양하다.
연 안에는 또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민화죠. 그 민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민중들의 집단적인 심성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그 지역의 종교라든가 뭐 이런 거, 어떤 민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연은 주술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연 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그려넣기도 하고 일정한 날이 되면 연에 액을 담아 날려보내기도 했다. 주로 연날리가 정월달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정월이라는 의미 자체가 지난 해의 그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또 한 해의 새로운 복을 받아들이는데 그 다가올 새해에 혹시 자기한테 미칠 수 있는 나쁜 애군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멀리 뛰어버리고 새로운 복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송액영복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국세시기에 적힌 글에 따르면 아이들이 집안 식구 아무개 무슨 생몸에 액을 없애다라는 글자를 연 뒤에 써 그 연을 띄운 후 해질 무렵 그 연줄을 끊어 날렸다고 적혀 있다. 마지막 15일 날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보냅니까? 일월 신에게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무 집에 딱 떨어지면은 이거 액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 갖다가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냥 가만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길보를 나의 복을 받기 위한 이런 의지를 하느님께 보낸다고 하는 이런 연 끊는 거 마지막에 연 끊는 것이 그런 종교적인 심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모든 내군일랑 네가 가져가서 인가에 떨어지지 말고 들판 나무에 걸려라. 그러면 봄 하늘에 비바람이 칠 때 자연이 애군 소멸에 찾을 곳도 없어지리. 과거 우리 선조들에게 연은 놀이이자 과학이었고 주술적인 의미이자 하늘과 이어지는 소통 그리고 믿음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이 보면 농사일을 하기 전에 이 연날리기를 멈춰야 된다 해서 이제 정월 대보름 이후에는 연을 못 날리게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놀이에도 절도가 있는 것이죠. 기간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어떤 룰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연은 그냥 평범한 놀이로서의 기능만 아니라 굉장히 깊은 종교적인 심성이 그 안에 깔려있는 민중들의 놀이였다. 이렇게 봐줘야 될 것입니다. 연은 민중의 놀이였지만 그 안에 동양의 철학과 민속신앙, 흥겨움과 절제가 함께했던 것이다. 연은 종이와 뼈대로 이루어지는데 연의 뼈대가 될 뱃살 작업이 남아있다. 연의 기둥이자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살은 대나무가 가장 좋다. 대나무는 물기가 완전히 빠진 잘 마른 것을 이용하는데 왕대 또는 참대 중에 구부러졌다가 탄력 있게 펴지는 것을 이용한다. 대나무가 없으면 쌀이, 수수대, 갈대 같은 것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모두 껍질을 좁게 째서 길게 다듬어 쓰기도 한다. 연에 쓰이는 대살을 만질 때는 우선 잔가지가 나오지 않게 불에 그슬려 매끄럽게 만든다. 연에 대살을 붙일 때는 잘 마른 대가지를 얇게 다듬어 뼈대를 만드는데 머리살은 5뼈대 중 가장 실하게, 허리살은 가장 가늘고 약하게, 중살, 장살은 중간 굵기로 만들어 매끄럽게 다듬는다.
연을 이루는 뱃살은 모두 5개로 제일 위에 머리살, 대칭을 이루는 장살, 가로 중심이 되는 중심살, 세로 중심이 되는 허리살이다. 종이에 뱃살을 붙일 때도 이런 순서로 작업하며 장살과 중심살은 윗부분을 두껍게 만들고 머리살과 허리살은 중앙을 두껍게 만든다. 다음으로 작업할 것은 뱃살을 종이에 붙이는 일. 각 명칭에 맞게 잘 다듬어진 뱃살에 풀을 칠해 재단한 종이에 붙이게 된다. 머리살 양쪽 끝과 장살 위쪽 끝은 활벌이줄을 매기 쉽게 약간 튀어나오게 한다. 종이 맨 위 여분 밑으로 머리살을 붙인 다음 나머지 뼈대를 방구멍 중심점에 교차시켜 장살, 중살, 허리살 순으로 뱃살 안쪽을 풀칠해서 붙인다. 종이 재단 1번, 뱃살 조율 1번에 방패연은 균형을 잡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연 제작에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 거침없이 바람을 타고 나는 연의 움직임은 땅 위, 연이 만들어질 때부터 절제 있는 손길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뱃살을 다 붙인 뒤에는 맨 위 여분 종이로 머리살을 싸서 바르면 조화와 균형미를 갖춘 우리의 전통연 방패연이 완성된다. 연이 완성된 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방줄. 이 방줄을 만들어진 연에 탄탄하게 잘 연결해야 거친 바람에도 휘청이지 않고 하늘을 나는 연이 완성된다. 방줄의 재료가 되는 명주실을 준비한 후 연 위쪽 머리살과 장살이 겹쳐진 양쪽 끝을 20도가량 휘어지게 목줄을 맨다. 나머지 윗줄, 가운데 줄, 아랫줄을 맨 다음 4가닥을 한 곳에서 묶어 목줄을 만들고 그 끝에다 연줄을 연결한다. 방줄을 잘못 매면 연이 뜨질 않습니다. 즉 방줄이라고 하는 것은 연과 바람과의 각도를 형성시켜주는, 즉 바등각을 만들어주는 그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방줄을 연에 맬 때 목줄 2개는 머리살 양옆에 묶는데 공수줄은 특이하게 연의 테두리가 아닌 방구멍 아래에다 매게 된다. 가운데 줄은 방구멍 중앙에서 윗줄,
아랫줄을 위로 당겼을 때 팽팽하게 되도록 아랫줄은 공수 구멍에 매다는데 공수 구멍은 방구멍 중앙과 연 하단 중간에서 조금 내린 지점에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 양과 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연입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날려서 하늘로부터 성스러운 기운을 받고 땅에 서 있는 사람이 연줄을 하늘 위로 놀려서 하늘과의 대화, 천지인 통과 의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작은 방패연 안에 동양의 우주가 살아 숨쉬고 있다. 또 가장 사실은 이 연이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락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영조 년간에 사람들한테 백성들이 이 단합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연을 날리기를 권장했듯이 일단 그런 오락적인 부분이 제일 먼저 강조됐을 것이고 조선조에도 궁중이라든가 이 일반 민중들이 굉장히 즐겼어요. 특히 궁중 그 청계천과 종로 일대에서의 그 연싸움은 대단했던 것이죠. 이걸로 봐도 그 조선조에는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민중의 삶의 놀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은 민중의 시름을 달래던 신나는 오락이기도 했다. 자, 좋아요. 함께 연을 날리며 화합과 소통을 꿈꿨으며 바람을 가르며 연을 조종하던 얼레지를 통해 연싸움의 묘미와 하늘을 가르는 호쾌한 기상을 즐겼다. 자유자재로 바람을 타고 노는 우리의 연. 외국의 연은 하늘에 떠 감상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우리의 연은 얼레지를 통해 바람을 타고 놀며 상하 좌우 조종이 가능했다. 어떻게 이런 자유자재의 조종술이 가능했을까? 연이 일단 균형을 이루려면은 연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이렇게 막 돌아버리고 연이 땅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없으려면은 연에 작용하는 그 세 가지 힘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됩니다. 연의 무게중심은 연 중앙에 있고 방향은 아래를 향하게 된다. 공기력의 방향은 연에 부딪히는 바람의 방향이며 실의 장력은 공기력의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 그 물체를 기준으로 봐서 무게중심이 뜨게 하는 양력이나 부력보다 위에 있게 되면은 아래로 작용하는 그 무게중심의 힘과 위로 작용하는 양력 혹은 부력이 서로 만나고 이 물체를 돌리는 힘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수줄을 공수 구멍이 아닌 연 밑에 묶어 실을 각각 테두리에 같은 길이로 달게 되면 무게중심과 압력의 중심이 일치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을 잡아주는 힘이 생기지 않아 연이 돌게 된다. 공수줄이 원래의 공수 구멍으로 올라오게 되면 무게 중심은 그대로지만 압력의 중심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기는 위치가 연의 중심에서 살짝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압력의 중심도 따라서 올라가 무게 중심은 아래로 당기고 압력의 중심은 위로 당겨져
힘이 위아래로 잡아당겨지고 때문에 연은 돌지 않게 된다. 우리 연은 연줄을 한데 모아 느슨하게 맺기 때문에 연의 전체 또는 일부가 연실의 조종에 따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날리는 사람의 손놀림에 따라 상승과 하강, 빙빙 돌기, 급상승과 급강하 등이 가능했다. 우리 방패연은 한 줄 갖고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그 방패연의 과학적인 그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아주 얇은 창호지와 그리고 유연한 대나무를 잘 깎아서 다듬어서 5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양연보다도 그리고 아시아의 어떤 연보다도 훨씬 기동성이 우수한 구조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바람의 세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과학적 구조와 연의 움직임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어 과거로부터 싸움연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했다는 우리 전통의 방패연. 과학적 구조와 더불어 연을 조종하고 날리는 묘미까지. 연은 줄 하나로 땅과 하늘을 잇는 도구였고 민중의 마음을 달래주는 놀이였으며 과학적 우수성을 갖춘 존재였다. 오랜 역사 속 우리 민족의 하늘을 수놓았던 연이 새롭게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연의 과학적 우수성을 배우고 익혀 새로운 것에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연에서 밝혀낸 항공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학생들은 연과 RC 비행기를 조합하여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비행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의 연을 오늘날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연이라고 하는 간단한 구조지만 거기에 있는 과학적 지식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방구멍의 모양을 다르게 한다던가 크기를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방패연의 크기를 다르게 하면서 얘가 어떻게 형상을 변화시켰을 때 다른 공기역학적인 흐름이 나타날지도 연구해보고 싶어 했고요. 선조들의 과학적 지식을 기초 삼아 현대의 지식을 더하는 학생들. 일자로 가는 거 같아요. 아직 보게 되면은 그걸 따라서 우리가 할 거는 우리의 연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나사 들어갈 구멍인데 이거 서브 모터를 통해서 이 러더와 플랩을 통해서 연을 좀 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 연과 이 RC를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에 학생들의 도전을 담았다. 과거 우리 민중의 염원을 담고 날아올랐던 연. 지금 또다시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네, 이게 좀 바른 다음에 좀 병아리를 바르면 진짜 멋있어. 여기. 그럼. 잠깐. 겁나 잘 날아요. 오랜 준비 끝에 시도되는 첫 번째 비행. 맞아, 보강이 제대로 됐을지가 사진 볼게. 최대 몇이에요? 80? 제대로 올려보세요. 간다. 아니다. 과거의 연이 우리 하늘을 날았던 것처럼 지금 아이들의 미래가 날고 있다.
진짜 기대 안 하고 나왔거든요. 예, 처음이고 시행착오가 필요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진짜 기뻐요. 사실 저희가 반신반의하면서 날린 거거든요, 이것도. 근데 날아서 정말 네, 저희도 일단 놀랐고 신기하고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네. 진짜 제일 잘해? 일단 다 연습하고 다 같이 날리는 거. 아니, 이게 진짜 이거 큰거 아니, 같아. 세팅. 세팅만 저거. 세팅. 이나대 가가지고 형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세팅 좀 물어보고.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까지 연은 우리의 소망을 담고 하늘로 날아오를 것이다. 연은 단순한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넓은 들판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 연을 날릴 때 길러지는 그 호연지기는 아마 현대 사회에서 그만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어떠한 운동 도구나 놀이기구가 없을 것입니다. 땅은 아주 좁은 땅들은 복잡하지만 푸른 하늘은 전체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내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하늘과의 자주 교류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은 우리 선조들에게 소망이었고 믿음이었으며 민중과 함께한 오랜 역사였다. 높은 하늘 바람을 타고 춤추던 나는 연의 모습은 하늘을 날고자 하는 우리 선조들의 소망과 하늘의 염원을 담아 전하던 마음이 담겨 있다. 하늘에 수놓아진 우리 연의 이야기, 줄 하나로 이어져 하늘에 닿았던 그 소망의 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